네, 안녕하십니까. 발명 특허 강의 12번째 강의 제12주차의 12강의 1교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특허 심판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 뒤에 2장 특허 소송 절차와 심리범의, 또 3장의 특허권 침해의 유형, 그 2장과 3장은 다음 주에 제3장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만들다 보니까 특허 심판의 종류와 절차가 2시간도 좀 넘을 정도의 분량이라 특허 소송과 절차, 심리범의, 특허권 침해 유형도 20페이지가 넘고, 그래 앞에 특허 심판의 종류와 절차가 23시트 정도 되고, 또 2, 3장이 또 20시트가 좀 넘어요. 그래서 전부 부득이하게 2주차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나누어서 강의. 오늘은 특허 심판의 종류와 절차에 대한 강의를 2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허 심판이라고 그러죠. 페이턴트 트라이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1장 특허 심판의 종류와 절차.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권리 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진행하는 걸 특허 심판이라고 하죠. 그래 넓게 보면은 사법부가 아닌 특허청 자체 내에 특허 심판원이 있어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특허 심사한 거에 대한 일정한 심판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할 수 있고, 또 좀 더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특허 심판 제도가 인정되는 거죠.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무효 심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그래 오늘 주로 강의하게 되는 건 거절 결정 불복. 그래서 특허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 심사로 거절을 당했을 때 거절 결정 불복하는 심판을 특허 심판원에 제기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특허 무효 심판. 이미 특허가 받아들여져서 등록은 돼 있지만 그 특허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다른 제도와의 어떤 저촉이 될 수도 있고, 또 특허의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으므로 한 번 더 판단해 달라는 무효 심판 제도가 있죠. 또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제도. 그래서 A라는 특허가 그 자체의 권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권리 범위, 보호 범위 이런 거 얘기할 때 청구항에 대한 해석 부분을 강의한 적 있죠. 그래서 여기선 세 번째 게 가장 중심이 될 거예요. 그럼 먼저 특허 심판의 의의, 특허의 무효나 특허 청구 거부 결과 등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특허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특허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사 결과와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 심판원을 두고 있다. 그래 특허청 내에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인 특허 심판원을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특허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그래 원칙적으로 합의부를 구성하죠. 특허법 제146조의 특허 심판원의 구성에 대한 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심판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설, 행정청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처분. 그래 나중에 요 취소소송인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사법재판이라고 하는 설로 갈라져 있는데, 통설은 행정기관으로서의 특허청이 행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통설의 태도죠. 그래 특허 심판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다. 동그라미 1번에 특허의
무효심판 특허법 제133조, 또 동그라미 2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무효심판 특허법 제134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권리범의 확인심판, 이건 특허법 제135조 조문별로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행정심판 특허법 제136조,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정정의 무효심판 특허법 제137조, 동그라미 6번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특허법 제138조, 동그라미 7 공동심판 특허법 제139조, 이런 종류. 그래서 특허법에는 전부 7개 종류의 이런 심판제도를 명문으로 두고 있죠. 기타 부수적인 것으로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일정한 특허 심판의 공정성을 해할 사유가 있을 때 제척, 그거를 배제해달라,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죠. 기피, 이거는 심판원 스스로 자신이 내가 관여하는 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뭐 가족관계라든가 친구라든가 뭐 이럴 때 스스로 물러날 때는 기피, 또 강제적으로 배제 신청하는 건 제척.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척, 기피, 또 희피제도 뭐 이런 것들이 각각 있죠.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에서도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한 심판, 또 참가의 신청 및 결정 심판.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법에 보조 참가 뭐 이런 게 있듯이 보조 참가를 위한 그런 참가 심판도 별도의 심판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특허 심판의 유형을 크게 앞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했지만 정리해보면 그 표로 그렇게 그려본 거죠. 특허 심판 유형은 크게 결정계 심판, 즉 어떤 특허 심사를 한 그 결정한 거에 대한 결정 불복 뭐 이런 거나 정정 심판 뭐 이런 게 결정계 심판이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처럼 당사자 대립 구조를 갖추는 이런 당사자계 심판으로 나누죠. 그래 종류해놓고 결정계 심판의 두 가지,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제도가 있고, 또 특허의 정정 심판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당사자계 심판은 전부 5개로 나누는데 무효 심판, 즉 이미 특허가 출원돼서 등록됐지만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이다. 두 번째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 A라는 특허가 권리범위가 또 어떻게 되는지 청구항을 한번 해석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통상실시권이라는 제도를 배웠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법정 통상실시권이 많이 제도상 있었죠. 그걸 여기서 허여해달라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정정 무효 심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런 게 이미 심사 마쳐지고 등록이 됐다면 그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정이 되면 정정 대상이 된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겠죠. 5번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등록의 무효 심판. 그거는 특허가 해석화 이론 등과 같이 일정한 보통명사화돼서 더 이상 상표로서의 그런 가치가 없을 때 상표의 해석화 이론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지 마라. 뭐 이런 그 무효 심판을 또 할 수 있죠. 결정계 심판의 2가지, 당사자계 심판의 5가지, 이렇게 해서 크게 결정, 당사자 대립 구조의 유무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당사자계 심판이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심판이며, 결정계 심판은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만 존재하며 상대방이 특허 청장을 걸어서 피청구인은 특허청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계는 특허청에서 결정한 심사관이 결정했지만은 그 특허청의 최고의 그 기관장인 특허청장을 피신청인으로 해서
그런 결정계 신청을 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특허 심판의 주요 내용, 결정계 심판 괄호 1번 거절 결정 불복 심판, 특허 출원에 대하여 거절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거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이다. 그래서 이제 특허 신청을 했지만 그 심사관의 심사로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절을 당했을 때 그거를 취소해달라. 이런 특허 심판원에 그런 걸 내볼 수 있겠죠. 그래,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죠. 짧아요. 기간이 3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고, 나번에는 정정심판이라는 제도를 설명해 보겠어요.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 특허는 이미 등록돼 있지만 그 자체를 정정해달라 이렇게 내는 걸 여기서 말하는 정정 신청, 말 그대로 특허 등록된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정정심판에 특허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물론이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얼마든지 정정심판 청구. 왜냐하면 그 후에 그 자기가 실시한 게 나중에 특허 소송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정심판을 통해서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멸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정정신청은 가능하다. 그래서 또 정정심판 청구권자는 특허권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피청구권자는 그 당사자의 심판으로서 특허청장이 피청구인이 되는 거예요. 또 정정의 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를 감축 줄여내는 거죠. 너무 특허 청구항이 관련 없는 걸 나열해 놓고 있을 때 그 몇 개 항은 취소해 달라든가 감축이죠. 또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고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는 경우에 하나여. 그래서 감축 문제, 청구 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 오류, 오기, 그렇죠? 표현의 잘못 이런 걸 정정하는 것, 또 분명하지 않은 걸 명확하게, 그렇죠? 용어 선택이라든가 또 청구항을 다듬는다라든가. 그리고 세 가지에 한정돼서만 정정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겠죠. 또 정정이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해서 새로운 걸 내선 안 되죠. 그러려면 자기가 새로운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 거지. 기존에 청구항에도 없는 걸 더 추가시킨다라는 이건 절대 안 돼요. 감축 정도에서 머물러야 된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당사자의 심판에 첫째가 가의 무효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죠. 유효하게 등록된 특허권이 법으로 규정된 무효 사유를 이유로 특허권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달라. 그래, 무효제도라는 게 민법 총칙에서도 배우셨겠지만은 당초 처음부터 어떤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을 때 법학에선 무효, 또 취소는 일단 효력을 발생했지만 형성권, 그렇죠? 형성권자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그 소급적 효력을 소멸시킬 때 취소. 그리고 효력면에서는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무효와 효력면에서는 같아질 수 있겠죠. 처음부터 효력 자체 발생하지 않는 무효제도와 취소제도를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는 무효심판이기 때문에 특허요건 미비가 가장 많이 그 심판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효심판에 심사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 그래, 심사관 자신도 무효심판에 청구권자가 될 수 있죠.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은 뭐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무효심판에 피청구인은 특허권자. 그래, 아까 결정계에서는 피청구인이 특허청장이었었죠.
그렇죠? 특허심사관의 제 상위기관. 근데 여기서는 특허권자가 피청구인이 되는 거죠. 특허권이 등록된 이후 언제라도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심지어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아까 그 정정신청이 소멸된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게 소송, 특허소송에서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심판을 통하여 쐐기를 박아놓고 전부 청소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심결 확정 시 해당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그렇죠? 처음부터 당초에 법률행위가 없는 요건 자체가 미비되어 있는 이럴 때 민법은 무효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된다. 그 다음에 나번에 가장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권리범의 확인심판을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해관계인의 특정 기술이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이다. 그래서 이해관계인, 즉 그 특허를 실시하고 있다라든가 또 그걸 다시 특허 출원을 해보려고 한다라든가 이런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기존에 그 특허를 등록한 그 A라는 뭐 이제 그걸 판례상 가호 특허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가호 특허가 그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분명히 해라. 왜냐면 내가 혹시 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손해배상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호 범위를 확정해 달라는 그런 심판원에 대한 당사자의 심판이에요. 당사자의.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보니까 특허권자 입장에서 확인 대상 발명이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인지 정해달라. 이건 적극적 확인 심판이죠. 그 다음에 특허권의 대항을 받는 자 입장에서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 범위. 그렇죠? 뭐뭇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해달라. 이런 뭐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에서 채무 부존재 확인 뭐 이런 거 있죠. 나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 특히 유치권의 전제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그 경락인이 유치권 주장하는 자를 걸어서 많이 내죠. 그래 여기서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특허 범위를 결정해달라. 어디까지인지 소극적 어느 특허에 내 실시는 들어가지 않는다. 제외해달라는 그런 권리범위 확인 심판 두 개로 나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허 심판과 일사 부재리의 효력. 가로 3번 특허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며 특허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건에 대하여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 또 일사부재리 효력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결, 여긴 뭐 기판령 문제도 있고 한 번 다퉜던 사건은 다시 다툴 수 없다. 그래서 헌법상에도 일사부재리 효력이 기본권, 재판상 청구권에서 논의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다퉜던 걸 두 번, 세 번 중원, 부원 계속해서 다툰다면 중복막 제소하게 되면은 법원은 끊임없는 사건에 시달리게 됐고 당사자도 마찬가지죠. 한 번 판결이 끝났는데 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중요한 그 사실이 판단 유탈된 것도 아닌데 자꾸 다투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리 효력, 또 일사부재리 원칙. 그래서 우리가 법학의 대원칙이죠. 또 이런 건 넓게 보면 신의성질 원칙의 한파생 원칙의 금반원의 원칙과도 유사하죠. 그 다음에 다만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한다면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 특허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특허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마지막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래서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내 뜻에 맞지 않는다라든가 하면은 그거에 대한 불복은 이제는 항소심격, 고등법원격인 대전에 있죠. 특허법원에다가 제소를 하는 거죠. 이제는 사법심사를 받는 거예요. 사법부에. 그리고 또 특허법원에서도 또 기각당한다라든가
패소한다면은 마지막엔 그래 우리나라의 3심제의 종결심인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마지막 결정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특허 심판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며 중요한 심판은 특허 거절에 대한 불복 심판과 특허 무효 심판, 권리범의 확인 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특허 심판에 대한 실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고요. 그래서 그 그래픽으로 그려놓은 게 전체적으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거절 결정을 하죠. 심사를 뭐 짧게는 6개월, 10개월, 또 길게는 2, 3년도 걸릴 수 있죠. 그래서 내 열심히 발명을 해서 특허 효과를 가졌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한다면 한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의 많은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30일 내에 재심사 청구라는 제도, 그럴 때 재심사에 대해서는 되게 보정명령이 떨어져서 보정 필수라고 써놨고, 재심사에서 다시 그 보정한 범위로 수정한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재심사에서 인용될 수가 있죠.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럼 특허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재거절 역시 그거는 보정을 통해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거절당하죠. 재거절. 그러면 30일 내에 불복 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내서 이제 본격적인 특허 거절에 대한 심사 거절에 대한 심사 거절 불복 심판을 그걸 취소하라든가 뭐 이런 걸 내는 거죠. 그래 특허에 대한 심판, 그래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재심사 청구,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거고, 거절 불복 심판 청구는 명세서 도면을 보정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심사 자체의 위법 부당함을 다투는 거죠. 그래 재심사와 거절 결정에 대한 건 심판 대상이 구별이 돼요. 그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특허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을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이른바 결정계 심판이죠. 1. 심사관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출원인이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 그래서 뭐 약간의 청구항 보정이라든가 도면 보정 갖고는 해결될 기미가 없어. 그럴 때는 재심사를 내느니 재심사에도 어차피 재거절 당할 것 같다.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 특허청 내에 자체에 특허 심판원이 있죠. 거기에다가 특허 거절 불복 심판을 내요. 그래서 최초로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거절 결정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재심사 청구와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재심사 청구는 보정서를 제출해서 원래 거절 결정했던 심사관에게 다시 말 그대로 재심사를 받는 것이죠. 그래 기존 했던 심사관이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보정서를 제출해서 그 보정을 통해서 특허 등록 여지를 다시 한번 심사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보정서 제출만으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간단할 수 있죠. 거절 결정서를 분석해서 청구항을 일부 보정하거나 삭제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하지만 같은 심사관에게 그대로 또 두 번째 심사를 받기 때문에 거절 결정하겠다는 심사관의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면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재심사가 받아들일 확률은 일반적으로 적겠죠.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했는데 재심사에서 등록을 자꾸 해준다면 그러면 자기에 대한 불신도 있고, 또 나중에 뭐 멀게 보면은 뭐 그런 게 인사의 어떤 불이익이 올지는 몰라도 무능해 보이기도 하겠죠. 그런 통계상 그런 게 많다면. 그렇기 때문에 특허 심사관이 한 번 거절한 걸 재심사에서 보정 결정을 통해서 받아들일 확률은 매우 낮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엔 심판 당사자. 그래서 출원인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출원인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죠. 출원인이 2인 이상 공동 출원한 경우엔 출원인 전원이 이른바 민사소송에선 필수적 공동소송이죠.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또 심판 참가, 아까 참가 제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는 참가가 인정되지 않으나 제3자 정보 제공 정도가 가능하고, 여기서는 그 일반 소송 참가의 보조 참가나 또 민사소송에는 또 독립 당사자 참가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특허 심판에서는 주로 보조 참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특허 거절의 심판에서는 보조 참가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심판 청구 기간. 심판 청구 기간은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다. 그 이응은 빼면 되겠죠. 지우려고 하다가 안 지워진 거고, 출원인은 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1위에 한정되며 연장 가능한 또 30일이네. 그래서 최대한 60일까지. 그래서 물론 아무거나 연장해 주는 건 아니고 자기가 그 여러 가지 소송 자료를 준비한다라든가 이럴 때 그 30일에 한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할 수는 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심판 청구죠. 이제 심판 청구인은 출원인으로서 심판 청구서라는 서면을 특허 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특허청장이 된다고 그랬죠. 당사자 그 거절 그 결정계로서. 심판 청구서의 청구 취지, 여러분이 민사소송에서 청구 취지 썼죠. 그 판결의 주문에 상응할 정도의, 그래 자기가 구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항을 나눠서 쓰는 걸 청구 취지라고 그러죠. 그래 청구 취지란에는 청구인이 어떠한 내용의 심결을 구하는 것인가를 기재하는데 통상 원 결정을 취소한다. 거절이니까 취소해야 내가 특허 심사한 게 출원한 게 살아나죠. 그래 2020년 특허 출원 제 이제 번호가 있겠죠. 제 몇몇몇 호는 특허 결정한다. 그러니까 1항은 원 심사 거절을 취소하라는 그걸 내고, 2항에는 특허를 이제 거절당한 걸 특정해야 되겠죠. 그래 2020년 특허 출원 제 몇 호 특허 출원 심사 번호가 있겠죠. 특허 결정한다. 그거를 받아들여 달라. 종전에 거절했던 걸 라는 심결을 구한다라는 큰 취지에서 청구 취지를 써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심판 청구서의 청구 이유, 소장 쓰는 양식과 비슷하죠. 청구 이유란에는 거절 결정을 취소해야 될, 자기가 왜 거절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하는지 그 뒷받침, 청구 취지를 뒷받침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나눠서 쓰는 거죠. 그래 이유를 기재한다. 즉 심사관의 결정이, 거절 결정이 왜 부당한지 또는 거절 이유가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를 설명해서, 그래 재심사 같으면은 보정서에서 그런 내용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청구 취지 기재와 청구 원인이라는 소장 형식을 가져오고, 또 그 뒤에는 첨부 서류를 또 추가로 더 낸다면 첨부 서류란이 있겠고, 맨 끄트머리에는 연월일을 쓰겠죠. 그렇죠? 그 제기된 시점을 정확히 하게. 그리고 그 밑에는 청구인, 출원인으로서 이름 쓰고 뭐 서명 날인이든 또는 기명 날인이든 도장을 찍는다라든가 이런 방식을 취하겠죠. 그 다음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서는 심사 단계 또는 재심사 단계에서 행해진 심사관의 보정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툴 수도 있다. 근데 보정에서 이 정도면은 보정을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특허심사관이 그걸 거절하면서 보정을 각하하면서 특허 출원을 거절해버린 거죠. 다만 재심사를 거친 출원의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심사 단계에서 행해진 보정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그거는 일사부재리 효력처럼 다툴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괄호 5번에 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부분, 그럼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느냐. 거절 결정불복 심판의 청구에 대한 심리는 심판의 진행이죠. 심판관 합의체가 행한다. 그래 아까 3인 또는
5인의 합의체를 구성한다고 특허법에 되어 있죠. 3명, 아주 복잡하면 5명,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특별할 때는 그 이제 청구인을 불러서 구두 신문도 하겠죠. 그리고 심리의 착수는 심판 청구 순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심판 청구에 접수 번호가 쭉 있겠죠. 또 우선 심판 또는 신속 심판 요건에 해당할 땐 다른 사건보다 왜 우선하여 심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법정된 자기의 일정한 지금 실시하는 거에 손해배상이 직면해 있다라든가 그럴 땐 빨리 이런 심판을 통해서 정리하고 싶을 때 우선 변제, 우선 심판 사유가 된다라든가 신속 심판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런 별도의 액션을 취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심결하겠죠. 그래서 심판을 심리 진행하고서는 마지막 결정을 해서 심결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심판부가 출원인이 주장하는 심판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겠죠. 거절하는 거죠. 이유가 없다. 기각이란 심판 청구가 청구인 즉 출원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사관의 출원 결정을 그대로 지지하는 거죠. 결정의 취소가 안 따르는 거를 기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심판부가 심판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심결로서 거절 결정을 취소, 그래 원 심결을 취소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특허청 심사국으로 환송해서 대법원에서 환송하듯이 혹은 심결로서 거절 결정을 스스로 자판, 그 심판원의 그 심결에서 스스로 이거는 취소한다. 환송하지 않고 자판. 그래 우리가 대법원 판례도 파기 환송이 있고 대부분은 파기환송해서 원심법원에 요런 부분에 위법사항을 수정하라, 시정하라 이렇게 가고 또 자판 몇 번 오갈드는 사건들이 있죠. 그럴 때는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 파기함과 동시에 스스로 형량을 스스로 정한다라든가 또 무죄판결, 원심의 유죄판결을 자체 취소하라. 그렇게 해서 자판해버릴 수도 있죠. 스스로 판단한다 그래서 자판이란 말을 써요. 직접 특허 결정을 해버려서 결정을 종결시키는 거죠. 그래 밑에서 두 번째 줄 끄트머리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심판부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데 이 경우 심판부는 출원을 심사국에 되돌려 보내서 심사관이 출원을 다시 심사하게 할 수도 있고 되돌려 보내지 않고 심판부가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출원을 특허 결정한다고 자판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출원인이 심사국이 완성되면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여 새로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출원을 다시 거절하게 되겠고 핑퐁식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상고하겠죠. 왜? 상고에서는 파기환송했는데 그걸 안 따라주는 거죠. 새로운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특허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법원의 어느 정도의 상급심 법원에 기소건 되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소한 위법하다고 환송한 그 부분은 하급심을 기속해요. 얽어서 묶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7번째 괄호 7번 그러면 이렇게 심결이 나버리면 여전히 자기께 기각되거나 그러면은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을 하겠죠.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의 결과로서 거절 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나왔다면 취소해달라고 그랬는데 자기 안 받아들여진 거죠. 출원인은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이제는 그 심판원은 단심으로 끝나니까 이제 사법 심사를 받는 거죠. 특허법원의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특허 소송에 대한 걸 또 자세히 얘기해요. 거기는 이제 기술 심리관 제도가 들어와 있죠. 그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또 다시 이제 법원 2심격인 특허법원의 항소법원격인 그 거기서도 또 자기의
출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지막엔 제3심인 대법원의 상고. 그래 마지막에는 특허 사건도 다 대법원에서 특별법원이 아닌 대법원. 대법원이 특별법원은 없으니까 그래서 특허법원 사건의 최종심은 대법원이다. 그 밑에 판례하나는 특허법은 권리범의 확인심판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긴 하지만 이는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인해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에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특허법의 기본 구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특허심판원에는 말 그대로 행정처분의 행정청의 전심적 성격, 이른바 행정법 배우다 보면 행정심판 전치주의, 반드시 그런데 지금은 행정소송법에서 3심제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그걸 바로 행정법원 1심격인 행정법원 넣고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행정사건을 제소할 수는 있죠. 어쨌든 요 특허심판원은 이른바 행정처분에 준하는 그런 심판에 불과하고 또 그거에 대한 다툼은 법원, 이제는 사법부로 가야 된다. 특허법원이 결정을 해서 판결을 해서 2016년 1월 14일 2015호 6824 그런 판결이다. 특허법원 판결이니까 하급심 판례. 여기까지 하고 한 35분 강의했죠. 10분간 휴식을 하고 거기에 결정계 심판과 이걸 정리해보고 특허권의 5번의 무효심판 제도를 계속해서 설명하겠어요.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